이재명 대통령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조차 AI 기업 지분 배분을 외치는 마당에 경제적 상상력을 올가매는 정치권의 낡은 색깔론과 구태는 당장 걷어차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투자와 팩트, 지금부터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어폰 착용을 좀 해주시고 함께 좀 보겠습니다.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요건 이제 초과세수에 대한 부분. 네. 초과세수. 회사가 장사가 잘 돼. 많이 세금이 벌었어. 많이 거치잖아. 네, 더 내고. 그거를 이제 국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 그거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산업에 좀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이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초과 이익. 회사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아져.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삼성 노조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요것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네. 부분도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초과이익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린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또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트럼프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나 봐. 네. 트럼프도 발언을 했는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AI 기업들이 미국 국민에게 기업 지분 일부를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 AI 성공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고 AI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두 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과 세수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제 세수는 정해져 있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초과되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 세수가 약 25조 원 정도 이상이 세수가 더 거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초과 세수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잉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은 좀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테마섹 이렇게 해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따로 운용하는 건 아니고 테마섹이란 싱가포르 테마섹 펀드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운용을 하면서 키워서 네. 이 다음 세대에게 좀 이렇게 밀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성장하게끔 싱가포르는 그렇게 해요? 네 테마섹이라는 쪽으로 야, 운용하고 그거 있습니다. 아이디어네.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좀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부 펀드에 대한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하냐 이제 재투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돈을 나눠주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한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잘 키워서 재투자를 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AI,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생태계 구축 이런 쪽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확보를 하는 게 투자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 들고 있고 아이디어네. 또 실제 정부가 최근에 보면은 일부 뭐 국부펀드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초과 세수를 좀 이용해서 제도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걸 좀 규모를 좀 키워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조심스럽게 논의는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제 테마섹을 찾아보면 이제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 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산하에 투자만 전담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오. 이제 MC님께서 들어본 국부펀드, 네. 싱가포르 국부펀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가재정법에 뭐 공적자금상 국제상환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잘 기억하시면 고유가 지원금만 한 게 아니라 부채 상환 1조 정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현재도 OECD나 유엔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건전한 편인데 그거 가지고 하도 이제 공격을 하니까 건전함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적어. 네, 우리는. 일부 그래도 꾸준히 상환을 하는 건 의미는 있죠. 그래도 그래도 그 걱정하는 국민도 있으니까. 다만 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빚만 갚으면 됩니까? 투자도 해서 이 사이클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참에 한국형 국부펀드, 뭐 페마스액이든 뭐든 우리도 만드는 것으로 국민적 논의를 잡으면 이건 아마 많은 대다수 국민들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남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최근에 이번 표심에도 드러났던 2030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생활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지만 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재명 잘한 거 알겠지만 정원호는 공약이 별로였다. 뭐 이런 지적들도 저도 다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청년 그 국부펀드에 나는 소득을 또 재투자를 하겠지만 계속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지금 국민연금이 작년에만 230조를 벌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급격하게 벌었는데 네. 그걸 바로 청년에게 쓸 수는 없잖아요.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성격상 반드시 노후 적립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갈 시점을 지금 2100년까지 늦춰놨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한 분들까지도 지금 안심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 안 한 분들께도. 네. 오늘도 지금 코스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나 우리가 곧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네. 와, 연금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 그러면 연금이 우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안진걸 없어지지 소장님 편안하게 늙으셔도 됩니다. 예, 네. 국민연금 보면 마음이 마음 놓고 아, 늙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음 놓고 늙어도 돼. 80년 더 살아도 돼. 80년 더 대신에 살아도. 국부펀드는 그 수익금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요. 그러면 뭐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예. 예를 고졸 청년들인데 AI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샤피 같은 게 있는데 전국에 5개 캠퍼스밖에 없거든요. 네. 한 학기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더 늘린다. 아, 그거 진짜 좋은 네, 제도거든. 그러니까 방금 박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설적인 논의로 네. 삼성전자 노조가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뭐 일리는 있다더라도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예. 일단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는 그 논의가 좀 국부펀드 논의는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건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코스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많이 서운하신 분 아니요, 전혀 손해났고.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요, 이제. 트럼프는 아니 MC님 들어봐요. 이 이야기는 잠깐 해줘도 돼요. 아니, 주식 얘기 궁금해. 아니, 저도 궁금해. 왜 어제는 폭락? 오늘 올랐어. 왜 1등했냐고. 들어봐요. 오늘 올라가지고 기분이 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아니 트럼프. 아이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알았어, 트럼프 어제 예. 슈퍼챗 10만 원 샀다. 샀어. 트럼프는 아예 AI 기업 지분을 미국한테 배분하겠다고 네. 하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이거 바로 북한 가라 그럴 맞아, 거야. 맞아. 북한 가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예를 들면 초과 세수나 초과 이윤이나 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지분이나 어떤 경제적 논의에 김용범 실장님이 초과 세수였지만 초과 이윤 몇 번 언급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나라가 말 것처럼 난리 쳤잖아요. 쳤잖아요. 한동훈이 돌고 안철수도 제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샌더스는 세계 선생 샌더스는 AI 기업 지분의 50%를 국민한테 배분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버니 샌더스 한때 안철수가 자기가 한국의 버니 샌더스인 척 한 적 있어요. 가서 버니 샌더스에게 공부하고 오세요. 이런 정치인들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제발 그러니까 경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색깔론의 족쇄를 채우지는 말자. 그러니까. 안 해도 좋은데 너무 구태야. 구태로 가지 예. 마.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수 있는데. 알겠다고요. 네. 저도 설레요. 박근혜 부장 예,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해. 저도요. 네. 와. 자,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저의 방송 분량을 챙겨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거의 8,100포인트까지 와, 올라갔어요. 뭐야? 그러니까 어제 8% 정도 빠졌잖아요. 네, 더 올랐네. 지금 그 정도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와. 좀 상황을 좀 보면 첫 번째 젠스랑의 언급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젠스랑이 어제 주가 빠진 거 괜찮다. 싸게 살 수 있는 맞아요. 기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어제 반도체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던 마이크론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일단 어제 급등을 했다라는 게 미국 나왔고요. 시장에서 급등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환율의 안정입니다. 이제 1,500원대 중반까지 막 치솟던 원달러 환율을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예. 자금도 좀 투입을 하면서 급박하게 좀 안정화시키면서 1,520원대 정도까지는 확 내려왔어요.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사지는 않더라도 급격하게 파는 것은 좀 제어할 수 있는 환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게 오늘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금리 안정입니다. 약간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WTI가 90달러 선까지 약간 하향 조정됐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금리도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시장에 금리도 튀지 않고 좀 안정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가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에 좀 편안함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오후 들면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이란 사태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예. 드립을 쳤죠. 그거 4개월째 듣고 있고. 네. 그 얘기를. 근데 진짜. 이게 좀 이번만큼. 이게요. 예, 이번만큼인데 이번. 실제 6월 14일이 본인 생일이잖아요. 생일 전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를. 생일전보다는 월드컵 전 아닐까요? 근데 이제 6월 14일이 어쨌든 생일이니까 본인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일 전에는 뭔가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UFC 하잖아요. UFC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이 기자회견도 농구 경기 보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근거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립 서비스를 하면서 유가 안정을 또 찾은 거죠. 예. 하루 이틀 내에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WTI가 올라가던 게 90달러대로 툭 떨어진 거죠. 떨어졌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도 튀지 않게 되니까 어쨌든 효과는 있었죠. 어떤 그 한마디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ETF를 통한 금융 투자. 근데 보통 ETF는 개인 자금이 들어가서 네. 운용되는 거니까 네. 기관으로 지키긴 하지만 그 매수는 대부분 다 ETF를 통한 개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또 대규모 자금이 또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오후에 중당에 대한 긴장 완화 이런 것들도 좀 이어지면서 네. 시장에 급반등을 만든 그런 이 상황. 뭔가 예.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이제 멍청한 개미를 좀 털어내려고 장난질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맨날 떨어질 때 엄청나게 공포를 또 자극합니다. 네, 맞아요. 뭐 AI 뭐 거품이니 맞아요. 이제 끝난 반도체 끝났나 막. 뭐 난리를 칩니다.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랬잖아.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하루 지나니까 여러분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영원합니다.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 이거 일부러 누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그 지난 목요일 제가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맞지? 니네들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월가에 제가 그 그 장시에 얘기했는데. 맞지? 딱 그걸 떨어졌어, 딱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는 월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많이 오른 게 죄잖아요. 네. 반도체가 워낙 작년부터 해서 뭐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버블을 계속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많이 오를 때 되게 닷컴 그 버블이랑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네. 닷컴 버블에는 당시에 매출이 없었고 이익이 없어. 이번에는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데 왜 너네들 계속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가 결국 제일 리스크하게 보인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리스크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야기가 가장 비싼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다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수익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거고 한국 시장의 코스피 10,000포인트 시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경계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쪽은 이제 사는 쪽도 있지만 공매도가 됐건 뭐가 됐든 파는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공격 개성을 계속 어떤 취약점을 계속 찾고 있는 사람도 사실 있죠 시장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뭐 비싸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돈 잔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월가에 많을 거예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누가 좀 더 설득 있게 하고 그 설득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수급이 어느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사실은 네.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네. 수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 수급을 그래서 보면 어설피 공부하면 이게 더 힘들어져.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 이게 불안한 얘기들도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내가 어느 순간 기분에 따라서 고개 탁 귀에 꽂힐 때가 있어. 예. 그러면 팔거든. 그리고 떨어지는 날 조정 오는 날 그 뉴스 메인 갔더니 거품인가 막 이런 거 보면 거품이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그렇지. 내려놔. 바로 흔들린다. 다음 날 폭등해. 예. 휘둘리죠, 휘둘려. 그러면 언론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AI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야 어제까지 거품이었잖아. 그리고 막 왜 이제 시작도 안 했대. 그리고 월가에서 뭐 상향 조정. 상향 조정. 12,000선 제시.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와. 외국계 리서치 쪽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매물이 막 이렇게 막 빠지게 만들었을 때 윈터 이즈 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서 그때 폭락을 한번 일으킨 레포트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 겨울은 따뜻했네. 네. 레포트 제목이에요. 와,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 수는 없죠. 여러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예. 뭐 저도 20년 넘게 주식 생활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게 보고 그 기준점이 틀리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예. 계속 흔들리는 게 기준점이 없어서 흔들리는 근데 이제 거고. 어찌됐든 AI, 반도체 이 스토리는 계속 가는 건 맞고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죠. 이제 조금 경고등이 있는 건 있긴 하죠. 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주식 발행을 왜 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알파벳 정도면 채권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800억 달러를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주식 발행을 하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돈이 없나? 아니면 이제 채권을 같은 경우는 뭐 담보를 맡겨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담보를 맡겨 하면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 좀 냉랭했던 것 같아요. 아. 야 그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네. 그럼 만약에 빠지면 우리가 담보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좀 냉랭하니까 채권 발행을 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긴 거고요. 알파벳이. 예. 그러면서 이제 메타도 갑자기 알파벳처럼 우리도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좀 땡기면 어떨까라는 말들이 이제 루머가 막 도니까 얘네들이 돈을 막 땡기려고 하네. 근데 지금 고용 지표나 딴 거 지표 보니까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 네. 겉으로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자금을 언제까지 다 땡길 수 있겠어? 아니면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결국 못 버티고 투자가 줄어들거나 뭔가 부러질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예. 두려움 때문에 주가를 한번 확 밀어내는 그런 아마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런 경고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여전히 좋은 것들은 또 있기 때문에 네. 상향 조정되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지금 젠스랑이 2배 정도 캐파를 늘려도 지금도 모자란다. 와.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네. 다른 쪽도 보면 2030년도까지는 계속 모자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업황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전 재산 네. 들어간다. 네. 근데요, 다. 반도체주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여요. 먼저 아, 안 먼저 좋을 것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숫자가 계속 좋은데 주가는 먼저 빠진 적이 대부분 있어요. 네, 반도체가 맞아요. 조금 선행해서 아. 이제 숫자는 잘 나오는데 먼저 네.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뭐 딱 안 좋을 때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좋은데 왜 빠지지 이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반도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 최소한 6개월은 선행을 합니다. 6개월. 아. 최소 6개월 선에. 네네. 반도체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게 거기서 어렵습니다. 말한 반도체는 AI 이 시대 전 상황 아닙니까? 막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 아. 했을 때 와, 패부 찌르는 질문 들어갑니다. 예리한 질문. 예리했다. 예리한 질문. 좀 예. 양상이 달라질 수 네네. 있다. 자, 굉장히 예리해서 굉장히 놀랄 예리해요. 겁니다. 예, 굉장히 예, 저 전과는 다르다.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놀랬을 제가, 거야. 예, 어떻게 솔직히. 이렇게 GSK 갖고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그 경험이죠, 다. 예. 그때 바보 아닙니다. 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사이클 그게 결국은 PC나 스마트폰에서 그렇지. 팔리고 사이클이 있었겠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AI도 사이클은 맞아요. 맞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안 팔리면 이제 굉장히 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확실하게 2, 3년 정도에 나타났어요. 음.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안 하면 죽을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 돈을 태웠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안 태우고 내가
빠진다?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 그 힘들어도 더 태우고. 이제 그러니까 버블로 가는 거 아니야 말은 있지만 네.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고 반도체가 비싸더라도 그걸 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이었던 시절에는 비싸면 안 사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비싸면 안 사고 PC도 비싸면 안 사는데 지금은 AI가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 소위 말하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죽으니까 비싸도 사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지금 딸리는 거죠. 아. 공급이 안 되고 계속 딸리고. 좋아. 근데 실제 이게 뭐 실적이 안 나오면 좀 불안하다 바로 나올 수 아, 있는데 실적도 나와. 이번에 보면은 알파벳이나 다른 쪽 보면은 실적 한 나와. 6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와, 예.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AI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9, 40% 정도 성장을 하고 성장했어. 있어요. 클라우드 쪽에서. 와. 네.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씩 나와주는 게 보이니까 네. 아, 투자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수익이 난다라는 논리로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현금이 떨어지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잉여 현금이 없으면 네.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잉여 현금이 없고 계속 부채를 땡기거든요. 네. 그러다 돈을 제대로 못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난리가 나는 거고 오늘도 나오지만 엔트로픽이나 다른 쪽도 보면 이제 사모 대출 시장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권 아니면 주식시장 또는 거기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제 남아난 자금이 없으니까 사모대출 시장으로 또 넘어가면 점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돈을 땡길 데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사모대출 시장까지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희가 위험 요소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크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버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네.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에 온 것 맞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하락에 좀 베팅하신 분 같아. 아닙니다. 근데 풀 매수 이제 풀 매수요? 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사실 좀 완전 초보지만 네. 나는 뭘 걱정하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해갖고 샀어 종목을. 그런데 이 기업을 대체할 만한 예를 들어 뭐 중국 기업이 등장을 했다든가. 나는 그거는 좀 걱정되더라고. 요거 예리했을 겁니다 아마도. 진짜 예리하다. 정말 예리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진짜 예리해. 저는 예리했지. 예리한 건 네. 알겠어요. 약간 팔아야 된다는 쪽의 논리가 그거 딱 맞아요. 저는 그거는 네. 좀 걱정합니다. 뭐 창신 메모리나 이제 중국 업체가 이번에 IPO를 했거든요. 그 대규모 자금을 땡겼어요. 그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정부가 자금을 밀어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돈을 땡겨서 자체 자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더 생기죠. 그 물량을 가지고 이제 막 밀어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들은 HBM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일반적인 DDR5 같은 메모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근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게요. 예. HBM이 비싸서 HBM으로 하이닉스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일반 디램이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일반 예. 디램이. 예, HBM보다. 돈 나쁜 건데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그만큼 모자라요. 왜냐하면 일반 디램 할 제조 공장을 HBM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 일반 디램 자체가 또 모자라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예. 수익성 자체가 일반 디램이나 낸드가 더 좋고 HBM이 조금 더 낮게는 형성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HBM4E나 5로 넘어가면 또 HBM이 더 비싸지니까 또 올라오긴 할 텐데 지금 일반 레거시 디램이나 이게 더 수익성이 좋은 상태니까 이게 만약에 CXMT나 뭐 어쨌든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업체들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물량 공세를 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 물량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로컬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쓰는 거 다 만들고 HBM은 아니더라도 네. 그게 다 되면 수익성이 좀 약간 깎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해요? 예, 주식시장에서 일부 이제 지금 반도체를 좀 줄이는 쪽은 그 고민을 하면서 좀 줄이는 쪽이 실제 있습니다. 기관도. 예. 기관도 그렇고. 근데 아니야. 계속 좋을 거야 하는 쪽은 가져가는 쪽도 있고요.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격이 될 거냐 이제 우려가 되냐 문제를 물어보면 예. 가격이 싸다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중국 업체를 만드는 DDR5는 가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해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량을. 가격이 싸지 않지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어서 물량이 늘어가면 언젠가는 가격은 어쨌든 떨어지게 떨어질 수 돼요. 있겠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중국 업체들이 IPO를 하고 자금을 풍부하게 이제 품어안게 되면서 약간 물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HBM은 아닌데 예. 이쪽에서 조금 깎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무튼 예. 신경 쓰는 부분이. 퀄리티는 우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죠.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물량으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왕도 그렇고 뭐 HBM이 됐든 뭐가 됐든 달라는 대로 다 못 줘요. 네. 캐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물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은 아니지만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근시일 내에 뭔가 좀 변화가 혹시 있을까라고 좀 저희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계속 체크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 그걸 요 얘기는 매번 확인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요 기상 계속- 떴다 하면 그때 팔아야 네, 네.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거는 계속 뭐 방송을 불러주시면 계속 아, 체크해드려요. 좋습니다. 네. 요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돼. 요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박근영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게 오. 저는 어제 젠슨왕이 말한 거 듣고 얼른 샀거든요. 오. 삼성. 그래요. 올랐더라고요. 오늘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그냥 그 말만 듣고 사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네. 어제 젠슨왕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진짜 고마운 분이죠. 참고로 그 젠순한 그 고깃집 간 거 여기 바로 앞입니다. 이거 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형님 저요. 형님. 바로 앞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답사 갔습니다. 형님 저용가? 네, 맞아요. 예. 네. 옆에 신시아로도 있고요. 여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네. 근데 젠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만 해도 우리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를 조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올해 주문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주문이 들어오고 계약이 밀려 있어. 소문 들리잖아요. 저기 용인이라든지 성남 쪽에 판교 쪽에 바이어들이 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잘해주냐? 또 이광수, 박시동 이런 분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불쇼만 잘 들어도 네. 그리고 신뢰가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사채기이기 때문에 장난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정말 그 중요한 공적인 이익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그 신뢰 중요한 문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때문에 주식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광수, 박시동 두 분한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선생 같은 분들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 보면 마인처까지 간다는 것은 수치는 달라도 비슷하거든요. 우산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고 네. 살아갈 때 떨어질 때 또 사놓고 이렇게 물론 제가 옳지는 않겠죠 다. 네. 모르면 그냥 가만히. 네. 제 말의 결론은 예. 매불쇼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힌트하고. 네. 그래서 힌트를 얻어야 지금까지는 돼. 예.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뢰받는 분들을 잘 공부를 하면 소통하자. 예. 이 그냥 스토리가 자신 없으니까. 네. 그게- 스토리가 이제 바뀔 수가 네. 있거든. 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 아닌가. 본인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줄인 일이라. 본인이 알아야 돼. 예, 알기는 어려우신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아, 만들어야 누구 돼. 따라서 가는 것은 되게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듣고 자기 기준을 가지는 게 가져야 굉장히 돼. 중요합니다. 일단 어. 듣고.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의 예를 듣고 기준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을 무조건 따라가도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하신 게 그냥 다 틀렸다고 아니 근데 보시면 저는 됩니다. 이광수, 박시동, 박근혜 이런 분들 말 듣고 하니까 됐는데요. 안 돼, 안 돼. 이런 그거는 이야기 운이 좋았던 거야. 아, 운이 좋은 거예요. 정확하죠,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예. 이 좋은 장에서 뭐 몇 번 이렇게 또 올랐다고 예. 막 세상 또 쉽게 보거든. 그런 사람들 다 박살납니다. 쉬운 건 아니고 네. 지금도 진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뭐 좀 여쭤볼 게 더 많긴 한데, 뭐 온 디바이스다 뭐다 해갖고 요새 뭐 아주 어려운 네, 단어들 뭐 많이 나오더라고. 온프레미스 AI, 뭐 엣지 AI, 뭐 온 디바이스 엣지. AI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난리야, 이런 지금. 하면 뭐가 뭐 데이터 센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또 온 디바이스를 해갖고 뭐 조그만 데들 저전력 반도체 들어간다고 뭐 난리야 지금. 공부 많이 하시네. 별의별 걸 다 해야 돼. 쉽지가 않아 이게. 뭐 지금 난리다잉. 알았지? 공부해야 돼. 왜냐? 이 스토리가 깨졌냐 안 깨졌냐만 알면 되거든. 이 스토리. 요 스토리가 전문가네. 깨졌냐 안 깨졌냐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소캠 이슈가 소캠 이슈가 또 뭐야, 많더라고. 그거? 저전력. 뭐 CXL도 있고 소캠 이슈도 있고 그거를 또 난리가 이름을 납니다. 또 소캠이라고 또 바꿨어 또. 아, 그래요? 이 자식들이 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게 공부해야 돼. HBM도 있고요, HBF도 있습니다. HBF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난리야. 진짜 많아 뭐. 난립니다. 예. 자, 리바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리바이스 올렸는데. 그거는 입으시면 됩니다. 최욱 MC님 아무튼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주문이 밀려 있고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있다는 정보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정보입니다. 저도 뭐라도 하나 기여를 하고 와야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 한 6년 전에 예. 들어갔잖아. 네네. 지금 창구가 텅텅 비었대. 다 만들자마자 나가서 이 회사라 해갖고 제가 예. 마이너스 70% 창구가 비었던 이유는 만들질 않았습니다. 나가서 만들질 않았습니다. 잘 팔려서가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막 나만 하는 그 귓속말 하는 사람들, 예. 나랑 둘밖에 없는데 속삭이는 사람들. 그거는 다 위험하다. 아. 그거는 대체로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건 실제입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실제야. 들은 정보를. 네네. 나한테만 야 너만 알아 하는 거는 어. 이건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면 돼요. 왜 나한테만 알려줘? 그렇죠. 뭐 언제 봤다고? 왜 나한테만 알려줘? 그건 맞아요. 그 정보를 그건 맞지. 왜 나한테만 그렇지. 알려주냐는 좋은 거야. 거를 왜 또. 안 돼. 예. 이재용이 젠스랑이 나한테 정보를 알려줘도 어. 그건 주가 조작이야. 안 돼. 들어갈 거면서 아니야. 젠스랑이 얘기하지 마. 공개된 내용으로만 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참 장도 어렵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나만 아는 고급 정보라는 말에 혹하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피땀 흘려 모은 우리 돈을 그런 얄팍한 귓속말에 걸어선 안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말해줘도 조작이라는 비판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남의 운에 기대어 세상을 쉽게 보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탄탄하게 공부하고 공개된 팩트로 정정당당하게 기준을 세워갑시다.